상쾌한 아침 본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본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부터 기온이 다시 또 오름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추위 걱정 없겠고요. 지금 어제와 비교해서 확연히 이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1도고요. 낮 기온도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또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낮 동안의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도 비교적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요. 낮 기온도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정말 따뜻한 초봄 같은 그런 또 설 연휴가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절차가 4번의 입찰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후속 절차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자, 매각 진행 상황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밥산 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의 설 명절 준비 행사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의 봄철 산불 방지 종합대책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폐광지역 발전기금 약칭 폐광기금의 징수 규모를 둘러싼 강원랜드와 강원도 간의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어제 강원랜드가 강원도를 상대로 냈던 폐광기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는 기존에 강원랜드에서 징수했던 기금 1,070억 원을 강원랜드에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되었지만 강원도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울 지역구의 송기현 국회의원이 재개발정비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송 의원이 제출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개발정비구역 등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 시장 군수가 필요한 시설이나 용품의 설치 등을 소방당국에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원주 명륜동의 재개발정비구역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필리핀 국적의 할머니와 손자, 손녀 등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021학년도 초중고 학급수를 지난해보다 57학급이 감소한 7,723학급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생 수는 14만 9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학생 수는 30년간 22만 명이 감소하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절차가 3번의 유찰 끝에 현재 4번째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좀 다수의 기업이 이 후속 절차에 돌입하면서요. 좀 매각이 완료될 수 있을지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죠. 구자열 강원도 비서실장 연결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구자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실장님 되시고 처음 연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는 우리 한 PD님하고 인터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예, 한 2년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좀 자주 인터뷰할 일이 있는지 좀 여쭤봐야 될 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좀 주요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알펜시아 리조트 4차 공개 매각이 진행 중인데 현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월 4일 날 이제 4차 입찰 개찰이 종료가 됩니다. 네. 이때의 복수의 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네.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작년 10월부터 1, 2차 공고가 시작이 돼가지고 네. 올해 3차 입찰에는 이제 10%가 이제 다운이 됐고, 네. 이번 4차 입찰은 1월 11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네. 20%를 할인한 금액으로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약 한 8천억 정도가 좀 덜 되는 금액인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3월 4일 날 개찰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면요. 처음에 1조 원의 감정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것이 1차, 2차 유찰되었고요. 또 네. 3차에서는 그래서 10% 할인된 가격, 그리고 지금 네. 이제 4차는 20%니까 2천억 원 정도 이제 할인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8천억 원 정도 이제 낙찰이 될 수 있을지를 지켜본다는 것인데, 네, 네. 몇 개의 기업이 현재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실 1차 때 같은 경우는 이제 인수 의향서를 낸 기업들은 9개 정도가 됐었는데요. 네. 현재 4차 입찰 들어온 거는 이거는 좀 공개하기 어려운데 예. 그냥 복수의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이게 네. 지금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 저희가 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몇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느냐 이 정도는 네. 좀 도민들에게 좀 알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서너 개 정도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서너 개 정도요. 알겠습니다. 네. 이 기업들이 처음에 그 1,100만 원 정도 정보 이용료를 이제 다 이제 납부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예비 실사도 이제 다 진행이 완료된 겁니까? 예, 예비 실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 예. 현재까지 그래서 2월 24일 날부터 예. 3월 3일까지 그 8천억 약 8천억에 대한 그 보증금을 입찰 보증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그게 이제 5% 이상을 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한 대략 400억은 되는군요. 400억 정도 되죠. 예. 이것을 낸 업체가 그 중에서 이제 이 복수의 기업 이상이 입찰 보증금을 냈다고 하면 가장 많이 낸 업체가 낙찰이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4일부터 이제 8일간 이 본입찰 참여가 진행되는데, 네. 8천억 원의 최소 금액인 이 5%니까 네. 400억 원의 입찰 보증금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입찰 보증금을 납부했다가 만약에 계약을 진행시키지 않으면은 네. 이거는 이제 그 반환받을 수 없는 겁니까? 400억을 납부를 하고 아마 철회를 한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는 일 같고요. 예. 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음흠. 아마도 그 정도 입찰 보증금을 냈다고 하면 바로 본실사로 들어갑니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결국 여기서 관건은 그 입찰 보증금을 24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만은 네. 몇 개 기업이 참여하느냐 이게 네. 이번 그 입찰의 성패 여부가 결정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수의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가 400억을 쓰고 어떤 업체가 401억 원을 썼으면 401억 원을 쓴 업체가 낙찰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두 업체 중에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왔다. 그렇게 되면 그 업체가 수의계약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업체하고 이제 수의계약 전화 절차가 진행되고 네. 만약에 그러진 않겠지만 한 군데도 없으면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참 곤란한 경우에 빠지는데 예. 저희는 뭐 그걸 상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이 곤란하겠는데요. 네. 앞서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네.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네. 이 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네. 그런 일은 그 예상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비슷한 겁니까? 지금까지 잘 아시겠지만 알펜시아 이 매각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업체들이 예. 다수의 업체들이 지금 이 접근을 많이 했었죠. 그렇죠. 이게 아시다시피 2009년도에 이제 알펜시아가 준공됐는데 준공 시점부터 이 매각 논의가 진행이 됐어요, 사실은. 예.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알기로도 한 200여 개 이상의 업체들이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금 참여하는 업체들과는 좀 온도 차이가 상당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만큼 네. 다르다. 네네. 근데 뭐 이번만큼은 이제 항상 다르다라고 그 이야기했는데 네. 실망감을 안겨주세요. 네. 현재 이 강원랜드와 관련된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강원랜드 부채 규모요? 강원랜드가 아니라 이제 알펜시아요. 알펜시아. 예. 알펜시아 부채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예. 한 1조 정도 되니까 그 매각이 되면 이제 전부 그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굉장히 부채 청산을 위한 그 절차인데 네. 좀 여러 가지 뭐 이 사연 또 우리가 좀 이야기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 일단은
급선무가 예. 매각 절차를 완료해야 된다는 것이겠고요. 예, 저희가 사실 강원개발공사의 자회사잖아요, 알펜시아가. 예. 근데 사실 강원개발공사의 본연의 업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알펜시아 때문에. 예. 해마다 약 한 400억 정도의 그런 운영 손실이라든지 또 이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경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네. 현재로선 저희 도에서 판단하는 것은 가장 적절한 조건에 빠른 시일에 이걸 매각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부채 규모에 비해서 이걸 남고 덜 남고 이 문제가 지금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면 결론이 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좀 그때 좀 상황 다시 한번 또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아까 강원랜드를 살짝 이제 잘못 언급을 했는데 네. 이게 질문을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네. 오늘 뭐 약속된 질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어제 1심 법원이 네. 이 폐광지역 발전기금 폐광기금 징수 규모를 둘러싸고 이제 소송이 있었는데 네. 1심에서 강원랜드 손을 들어줬어요. 네. 뭐 이게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또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결론적으로 네. 이야기하면요. 네. 강원랜드에서 징수했던 기금 1,070억 원을 강원도가 반납해야 된다라는 네. 것인데 네. 강원도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문제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희가 이거야말로 정말 몹시 당황스러운 일이고요. 예. 좀 시각의 차이인데 이 청취자들께 좀 도움을 드리면 강원랜드의 우리 폐광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익금의 25%를 우리가 이제 도와 또 7개 시군에서 이렇게 시군에 이제 들어오게 돼 있는데 네.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4천억이다. 1조에 4천억이다. 이럴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는 25%니까 4천억이 들어오면 되잖아요. 네. 근데 강원랜드 주장은 우리가 1,000억 정도씩 해마다 1,000억 정도씩을 도와 시군에 배분했으니 1,000억을 빼고 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계산하니까 계산법이 좀 다른 거죠. 예. 그런데 근데, 법원에서는 네. 강원랜드 측의 계산법이 맞다라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그래서 좀 법리적으로 다양한 검토를 했고요. 어제 네. 저녁에도. 그래서 바로 지금 항소를 지금 진행시키고 2심에서는 이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좀 얻으려고 다양한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기지급된 금액을 반환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저희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네. 이미 지역의 7개 시군의 다양한 사업들을 위해서 지금 사용도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가 부담할 금액이 없다. 앞으로 소송도 남아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추이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저는 이렇게 방침을 예. 정했습니다. 법원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너무 희망 섞인 전망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알겠습니다. 예. 자, 어떤 8천억 원의 부채를 해결하는 게 강원도 전체의 큰 현안이 되었는데 네. 뭐 정말 1,000억 원 이상의 반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 결코 네. 정말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좀 강원도 차원에서 정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진행 상황 좀 저희가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네. 좀 개인적인 또 신상 좀 제가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지방선거 때 원주시장 민주당 경선에서 네. 좀 패하셨어요. 자,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차츰차츰으로 네. 이제 또 내년 시장 선거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네. 좀 내년에 나오시는 겁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선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건 나온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18년도에도 여러분들께서 좀 권고하신 바도 있는데 네. 도의원 3선이 어찌 보면 쉬운 일인데 그걸 팽개치고 왜 시장 선거를 나가느냐, 불확실성이 농후한 네. 그런 쪽에 선택을 하느냐 하는 그런 주문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고 제가 시장 선거를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저도 지금 도정에서 한 2년 반 이상 이렇게 수업을 받고 열심히 도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원주시정을 위해서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도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듯이 최선을 다하고 이런 모습 보이면 아마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네. 저희 결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서 또 본인의 일정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또 강원도 예, 비서실장으로 계십니다만은 네. 현재 향후 좀 계획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논의했던 그런 뭐 폐강 지역이라든지 우리 또 접경 지역이라든지 또 레고랜드라든지 알펜시아 이런 문제가 우리 도의 산적한 현안이 아주 몇 가지가 좀 핵심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직간접적으로 좀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네. 바로 이걸 정리를 한다 안 한다 이런 결정은 좀 쉽지 않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저의 거취도 머지않은 시간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번 설 때 저희 또 지휘부, 도의 지휘부 또 지사님을 비롯한 네. 이런 지휘부하고도 이런저런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알펜시아 리조트의 매각권이라든지 또 강원랜드 항소권 뭐 여러 가지 뭐 국직한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현재 좀 진행시켜 보다가 좀 향후 좀 네. 여러 가지 추세를 좀 보고서 판단하겠다라는 정도로 네. 오늘 또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또 중요 후보군 중에 한 분 아니시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 출마 여부와 또 일정을 또 점검하는 것도 또 네. 지방 어떤 관가의 중요한 또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네. 정보이기 때문에 또 확인했고요. 오늘 이 정도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구절 강원도 비서실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어제 설 명절 앞두고요. 명절 음식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설 명절 음식과 또 선물 전달했는데요. 그 분위기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어제 이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설 명절 음식과 또 선물을 전달했다고요? 네,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제 설맞이 명절 음식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원인동 청년 공유주택에서 진행된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가구를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원인동 마을관리소 활동가를 포함한 주민들이 직접 명절 음식을 만들고 떡국 키트와 과일 등으로 구성된 명절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코로나19로 복지관 직원들이 독거노인 가정 30곳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황연아 사회복지사에게 듣겠습니다. 원인동 내에 거주 중이신 80대 이상의 고령의 어르신들 그리고 명절을 홀로 보내셔야 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을 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오늘은 총 30분의 대상자에게 나누어 드리고 지역 주민분들과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명절에는 가족과 모여서 함께 지내는 날이다 보니 독거이신 분들 경우에는 명절이 더 외롭게 느껴지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세요.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복지관 안에서 윷놀이도 하고 투어놀이도 하고 송편도 빚고 설날에 만두도 빚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명절의 분위기는 내어드리고자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전을 붙이게 된 거고요. 선물이나마 함께 나누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네,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이제 고독감도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요. 이 홀로 보내는 어르신들 또 고독해지는 분들 더더욱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감염 차단을 위해 이번 명절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는데요.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번 설 명절에는 고향에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올해 설 연휴에도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홀로 보내는 노인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볼 수 있는 명절이지만 홀로 보내는 노인 가구는 무료함과 적적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명절에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노인 가구가 주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목숨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노인 가구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설맞이 명절 음식 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정찬순 마을 활동가에게 듣겠습니다. 이제 구정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인동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뭐 떡하고 전하고 뭐 과일하고 이렇게 준비를 저희 활동가분들이 다 나와서 오늘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안부 전화도 드리고 여러 가지로 관리소에서 또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자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활동을 하시니까 좀 해드시기가 좀 난데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혼자 계신 분들은 그 제일 부실 연약하신 것 같아 해드시는 게 식사를 못 하시잖아요. 밥상공동체에서. 그래서 이제 매일 그래도 도시락을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좀 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압박을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 외부와 단절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또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분들이 그만큼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또 돌봄 대책도 우리가 또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2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성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원주시가 올해 봄철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고요. 또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 오는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또 봄철 산불 방지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그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산림과의 박원호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봄철에 원주 지역의 산불 발생률 지금 예년에 보통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건수의 68%, 피해 면적의 93%가 2월에서 5월 봄철에 집중 발생하였습니다. 예. 특히 3, 4월은 강수량이 적고 날씨가 건조해서 산불 위험이 대단히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봄철에 산불이 집중하여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7, 8월에도 산불이 발생하는 등 연중 산불이 발생하고 대형화하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전체 발생 건수 또 발생 면적도 이 봄에 많이 집중이 되는 것인데 주로 이제 그 사람의 실화가 원인이 제일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산불 발생의 주된 원인이 입산자 실화가 제일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산림 인접지에서 쓰레기나 논밭으로 논산 폐기물 같은 거를 소각하다가 발생하는 산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화목 보일러 관리 소홀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와 같이 대부분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 차원에서도요, 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또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내용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본청에 설치하고 읍면동에는 산불 방지 상황실을 설치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산불 예방과 초동 진화를 위하여 항시 대기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해서 무단 입산과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요 도로변에 산불 조심 깃발을 개양하고 현수막과 차량용 깃발 등을 설치하여 산불 조심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논밭드렁 소각이나 이 농산 부산물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하여 산불 인화물질 제거반을 운영해서 농업부산물을 사전에 파쇄하여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소각 행위로 인해서 좀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아까 산불 실화로 인한 것들이 이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관련 법에 따라서 또 엄청 처벌할 방침이라고요. 예, 이제 저희 그 산림보호법에 지금 실수나 부주의로 산불을 낼 경우, 관련법에 이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산불로 번지지 않더라도 그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 불을 놓다 적발되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30만 원 정도는 좀 너무 약소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일단은 관련법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뭐 계속해서 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당분간 또 그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과태료의 문제보다도 우리 주민들, 시민들, 또 등산객들이 함께 협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게 대부분의 그 산불이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게 논밭드럭 소각 같은 데서 이제 농업부산물 태울 때 발생하는 소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 연접지에서 이 소각 행위를 절대 금지해 주시고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봄철에는 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불 조심에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원주시 산림과의 박원호 과장이었습니다. 자, 2월 10일 수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자, 내일과 모레 이 설 연휴 기간엔 저희가 인사드리지 못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